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사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그 근대 화학 체계 성립, 그리고 화학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근대 화학이 어떻게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아보가드로의 분자 이론에 대해서 함께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가드로 하면 저는 아보카도가 떠오르는데 왜 그러죠? 기분 때문이겠죠? 자, 아보가드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가드로.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보가드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 과학자가 있어요. 바로 게이 리삭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자, 게이 리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 기체들이 반응할 때 그동안은 지난 시간에 돌턴도 얘기했지만 이제 질량을 가지고 여기 원자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게이 리삭은 그 기체들이 반응할 때는 질량보다는 부피와 연관되는 게 부피와 또 아주 잘 맞는다. 부피랑 비교하는 게 아주 잘 맞는다. 이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을 그 합성하는데 물이 일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물은 화학식으로 H2O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소 현대는 지금 알고 있죠. 수소 원자 두 개랑 이제 물 산소 원자 하나랑 이렇게 합쳐서 물 분자가 되는데, 그래서 수소랑 산소, 수소랑 물이래네. 자, 수소랑 산소가 합쳐져 갖고 산소가 반응해서 이제 물이 되는 건데요. 자, 이때 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할 때 여기서 말하면 물은 이 수증기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다 기체입니다. 수소도 기체, 산소도 기체, 물도 기체. 이렇게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가 생길 때는 요 부피로 하는 게 더 화학 반응에 더 잘 맞는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수소 두 부피와 산소 한 부피에 반응시켰더니 물 두 부피가 생겼다. 이런 것들. 그래서 부피를 했더니 딱딱 맞더라,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피라고 하는 거는 기체 부피라고 하는 거는 이게 쉽게 변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풍선에다가 기체를 넣어갖고 여기 막 쭉 누르면은 여기 압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랑 압력이 일정할 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 부피라는 거는 온도랑 압력이 온도가 커지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열기구가 왜 하늘로 떠올라요? 열기구 막 공기를 불로 열기구 알죠, 그렇죠? 이렇게 풍선인데 이렇게 풍선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풍선 같이 생겨갖고 어 이렇게 뭐 풍선이죠. 이렇게 생겨서 여기다가 이제 그 불을 막 지피는 거죠. 불을 막 지피면은 요 안에 있는 공기가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이제 뜨끈뜨끈해지는 거죠. 자, 공기가 막 뜨끈뜨끈해지면은 요게 어때요? 공기의 부피가 늘어납니다. 공기를 데우면은 부피가 늘어나요. 공기는 부피가 늘어나니까 같은 질량의 다른 주변의 공기보다 뜨거워지면 부피가 커지니까 어, 조금 그 같은 부피일 때는 질량이 좀 작아져요. 그러니까 원래 질량이 일정한데 부피가 커져 버리니까 어떤 요만큼 있던 공기가 이만큼 돼 버리니까 같은 양의 다른 공기랑 비교했을 때 온도가 낮은 다른 공기랑 비교했을 때는 얘가 원래 요거랑 질량이 같은 건데 이거랑 질량이 같아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의 부피가 작아지니까 단위 부피당 질량이 작아지는 거예요. 일정한 부피당 질량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따뜻하게 데우면은 공기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주변 공기보다 이 기구 안에 이 풍선 안에 공기가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기구가 떠오르는 거죠. 어쨌든 이게 열하고 이제 압력하고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그러니까 기체 부피를 얘기하려면은 열하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거로 쓸 때 자, 수소 두 부피랑 산소 1부피 뭐 부피 단위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여러 뭐 리터라든가 뭐 이런 단위가 있죠. 어쨌든 수소와 산소가 2대1로 이렇게 반응했더니 물 두 부피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기체 반응이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한다. 기체의 화학 반응은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렇게 게이리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 뭐랑 무슨 문제냐면은 이게 돌턴이 제시한 이제 원자설에 약간 돌턴이 제시했던 원자설과 약간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기체 반응 법칙을 게이리삭이 발견한 기체 반응 법칙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피가 기체가 반응할 때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는 부피가 이게 일정하게 반응한다는 거는 어떤 기체라는 거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어떤 특정 부피에는 똑같은 입자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일정한 개수의 원자가 들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정한 개수의 원자가 들어 있다. 자, 그래서 게리상의 한 실험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일산화탄소 두 부피랑 산소 한 부피랑 반응을 하니까 이산화탄소 두 부피가 나온 겁니다. 이산화탄소. 산소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 자, 일정한 같은 부피에 일정한 개수의 원자가 들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보세요. 이 원자가 이 두 부피가 나오려면 이 산소 1부피가 산소가 쪼개고 반씩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실제로 실험한 결과거든요. 일산화탄소 2부피랑 산소 1부피가 반응을 했더니 이산화탄소 2부피가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요 이 일정한 수의 입자 원자로 돼 있다면 요 산소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원자가 쪼개져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그 돌턴의 원자설과 모술이 되는 게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 단위라고 생각했거든요. 쪼개질 수 없는 게 쪼개져야만 이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맞는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게리삭은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의 기체 속에는 같은 수의 원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돌턴은 원자는 쪼개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피 속에는 원자의 개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리삭은 이제 같은 수의 원자가 들어있어야 되고, 돌턴이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반으로 쪼개지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산소 원자가 반으로 쪼개지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부피가 같아도 이게 다른 수의 원자가 들어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어, 이, 이 그런데 그동안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 봤을 때는 요게 부피가 항상 일정하게 반응하는 거 보면은 요 부피랑 입자수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리상에 봤을 때는 부피랑 입자랑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요 돌턴은 자기 원자선을 지키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거기다 이제 돌턴이 이제 학문적으로 또 굉장히 명망이 높은 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게리삭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시간이 좀 흘러서 1811년에 아보가드로라는 오늘 배울 중요한 사람인 아보가드로라는 학자가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원자는 쪼개질 수 없고 또 원자는 쪼갤 수 없는 그 돌턴의 말도 맞고, 이 일정한 부피에는 일정한 개수의 그 원자가 들어있다는 입자가 들어있다는 그런 게이리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도 맞으니까 둘로 이제 두 개가 같이 화해하려면은 어떻게 되냐? 자, 어떤 산소 기체가 산소 원자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산소 기체에 들어있는 입자가 산소 원자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산소 원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입자라면 어떨까? 산소 원자 하나가 아니라 산소 입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라면 어떨까? 그러면은 이게 산소 원자 두 개니까 원자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분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원자가 아니라 분자가 들어 있는 건 아닐까? 분자가 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일산화탄소 2부피하고 산소 1부피가 되는데 산소 분자가 산소 원자로 쪼개지면서 하나씩 가서 붙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가서 들어붙는 거죠. 하나씩 가서 들어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두 개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붙어 있는 거고, 이 산소 기체가 산소 원자 하나가 아니라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렇게 O2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 다 O2가 산소라는 거 아시죠? 이게 왜 그러냐? 이걸 이때 아보가드로가 1811년에
발표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 상태로 기체 입자는 기체 원자 하나로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체 입자 두 개가 기체 원자 두 개 붙어 있는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체는 이렇게 반응할 때 분자가 이제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각각 일산화탄소랑 이제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은요. 그래서 이게 그 게일-이삭은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할 때 요 일정한 부피에는 일정한 수의 원자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아보가드는 그게 아니다. 원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자나 분자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산소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원자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헬륨 같은 경우는 이 분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원자 혼자 존재하거든요. 헬륨 기체 같은 경우는 요 같은 부피에 헬륨 원자가 들어있어요. 원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산소나 질소, 수소 같은 경우는 산소든 이제 산소 원자 두 개 붙어서 이렇게 산소 분자로 존재하고, 수소도 수소 원자 두 개 붙어서 수소 분자로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아보가드로가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하게 됐냐? 자, 그 전에는 같은 종류의 원자는 서로 이제 밀어내는 힘이 청력이 작용해서 이게 서로 같이 붙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보가드로가 그거로 이제 고정관념을 깨고 아니다. 기체에는 이렇게 두 개씩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요 게일-이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이랑 요 돌턴의 원자설이랑 둘 다 만족시키면서 이런 새로운 또 분자라고 하는 기체가 분자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되는 거죠. 자, 근데 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화학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번에 돌턴의 그 원론 설명할 때 요 물 분자가 물이 만들어지는데 수소하고 산소하고 합쳐져 갖고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물이 요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됐는데 질량비가 1대 8로 이렇게 수소랑 산소가 잘 안 보이네요. 다시. 자, 질량이 1대 8. 그러니까 수소 1g하고 산소 1g하고 이렇게 반응해서 산소가 수소 원자보다 8배 정도 더 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원자론에서 보니까 분자 개념을 입각해서 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소 원자가 아니라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하고 결합해서 이게 두 개, 그러니까 두 개의 그러니까 요 두 부피의 수소 원자랑 한 부피의 산소 원자랑 반응해서 두 부피의 물 분자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1대 8이잖아요. 여기서 1대 8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질량비가 1대 8이니까 그러니까 수소 원자 4개하고 수소 원자 4개니까 여기 총 질량은 얼마예요? 여기 수소 원자가 4개 있는 거죠. 수소 분자가 2개 있는 거니까. 그렇죠? 수소 분자가 그러니까 2개 H2가 2개 있는 거니까 H가 4개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소 원자가 2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의 총 질량하고 요거의 총 질량하고 비율을 보니까 요게 1대 8인 거죠. 그러면 총 수소 원자 하나랑 산소 원자 하나랑의 질량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 비율은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하나는 0.4 정도 되는 거죠. 0.4 정도 되는 거고 이 산소 원자 하나는 4 정도 0.4가 아니죠. 제가 산수를 잘못해서 자, 다시 그러니까 요게 여기를 보면은 자, 수소 원자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산소 원자가 여기 2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반응해서 이제 물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1대 8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하나랑 산소 원자 하나의 질량을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요게 한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렇죠? 4분의 1 정도 되고 요게
8의 반이 절반이니까 4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그 똑같이 놓으려면은 양변에다 4를 곱하면은 1대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 비율이 1대 8이 아니라 1대 16이라는 비교적 정확한 수치가 현대 과학에서도 인정하는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탈리아의 과학자였던 칸니차로가 이렇게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요 기존에 잘못 알고 있었던 요 원자의 질량을 지금 아보가드로와 칸니차로에 의해서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원자의 질량을 이제 정확히 알게 되면서 이 원자의 규칙성을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원소가 있고 그 많은 종류의 원소의 원자들이 있는데 그 원자들의 규칙성을 찾는 게 지금 화학자들의 그 원자들이 많은 종류의 원자들의 규칙성, 성질의 규칙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 규칙성을 찾는 데는 꼭 필요한 게 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아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뭐 산소랑 수소가 1대 8이라고 좀 부정확하게 알고 있다가 이 분자라는 것이 알게 되면서 분자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수소 분자, 산소 분자, 이렇게 물 분자 이렇게 알게 되면서 기체가 입자가 보통 이렇게 원자 상태로 헬륨 같이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 수소나 산소 같이 분자 상태로 존재했다는 게 알게 되면서 이렇게 이 비교적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사실 아보가드로가 조금 불행했던 게 이 아보가드로의 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당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당대에는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보가드로가 이제 죽고 나서 2년 뒤에 요 칸니차로가 연구를 하다가 아보가드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아보가드로 생각에 따르면 이렇게 그 원자의 질량비도 바뀌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칸니차로가 아보가드로 연구를 재발견하게 되면서 다시 연구를 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아보가드로의 이제 연구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게이리삭이 처음에 발견했지만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게이리삭은 아직 분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내지 못했으니까요. 아보가드로는 이제 같은 온도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 속에는 같은 수의 원자나 분자, 즉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있다. 입자의 개수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 입자의 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체가 있으면은 기체 속에 입자가 원자나 분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그런 걸 이제 수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대화학의 이제 발전이 이루어진 거고,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때쯤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원자의 질량비를 알게 되면서 원소의 규칙성을 좀 알게 된 거죠. 원소의 규칙성은 다음 시간에 배울 이 주기율표의 발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요 분자론. 여러분들은 뭐 이미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수소 원자, 산소 원자가 O2가 산소 원자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걸 발견하기까지 또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런 걸 이미 발견했는데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 그런 것도 좀 알게 된대요.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던 연구도 옳은 생각이라면 우리가 꾸준히 옳은 생각이라면 이제 나중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의 노력도 지금은 뭐 이렇게 좀 헛된 것 같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옳은 방향이고 또 꾸준히 해나간다면은 남들이 알아주는 거 상관없이 또 의미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주기율표를 발견한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주기율표의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 사람 과학자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은 멘델레예프라는 하는 과학자예요. 멘델레예프와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